안녕하세요. 신바람 홍박사 홍선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조금 잠잠해질만 하더니 또 재확산되고 너무 걱정되시죠? 지금 백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만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백신만 나오면 앞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지 그때그때 맞는 내 몸에 백신이 있다면 진짜 좋을 것 같죠. 그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주제인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면역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전염병을 면하는 것, 그래서 전염병을 면할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전 안 아픈데 어떤 사람들은 감기며 독감이며 장염이며 유행하는 거 다 걸리고 계속 골골거리죠.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면역이 약한 분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더니 5가지로 추릴 수 있었어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혈행, 체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 영양 부족인 경우,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원인들 해결해주면 면역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장 관리예요. 왜냐하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건강한 장은 장세포들이 반듯반듯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들은 쏙쏙 흡수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더러운 물질들은 안색에 꽉 잡아줘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약 먹고 술 마시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장세포들이 찌그러지고 틈이 생겨서 영양소 흡수는 제대로 안 되고 더러운 물질들은 질질 새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장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연동운동을 자극시켜주는 비타민 C, 그리고 대사와 해독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 그리고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식이섬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산균이 있어요. 요즘은 유산균 중요한 건 대부분 아시던데 고르는 기준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2가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익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장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먹이예요. 그래서 좋은 유산균의 첫 번째 조건은 이 2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심바이오틱스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란 이름의 유산균이 있어요. 비피도박테리움이 그 유명한 비피더스, 대장에 작용해서 변비, 설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유산균입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가 8대2의 비율로 들어있는 게 진짜 좋은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은 투입균수와 보장균수가 있는데 실제로
1000억 마리를 투입했는데 살아남는 건 1억 마리라면 투입균 수는 1000억 마리, 보장균 수는 1억 마리가 되겠죠. 그래서 투입균 수인지 보장균 수인지를 잘 봐야 돼요. 투입균 수보다 보장균 수가 중요한데 실제로 보장균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10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100억 마리 정도까지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균주해사인데요. 유산균 균주해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대로 만드는 균주해사는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2대 균주회사가 있는데 그게 다니스코와 크리스찬 한센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균주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SCI급 논문에 근거한 균주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반 그냥 그런 논문이 아닌 의사, 약사, 박사들이 인정하는 그런 논문에 근거한 균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유산균들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포장재를 잘 코팅해서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유산균이면 너무 좋겠죠. 뉴트라이트 유산균이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는 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리고 보장균 수가 63억 마리로 굉장히 많은 유산균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 뉴트라이트 유산균은 투입균 수와 보장균 수가 같습니다. 대박인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균주 회사인 다니스코의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장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벤져스급 균주 5가지를 아메이의 기술로 배합한 다니스코에서 만든 유산균입니다. 요즘에 건강 좀 생각하는 분들 중에 다니스코에서 나온 드시모땡 유산균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드시모땡 유산균 한 달분 148,000원입니다. 우리 거 3개월짜리 사면 한 달분 35,000원. 가성비 너무 좋죠. 그리고 SCI급 논문에 근거한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실온 보관할 수 있게 4중 보호 포장재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냉장 보관 없이 먹을 수 있는 유산균입니다. 뉴트라이트 유산균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면역관리법이 혈행 체온관리입니다. 우리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입니다. 근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36.5도 미만의 저체온증이에요. 35.5도 정도가 되면 배설 기능이 떨어지고 알러지 증상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체온을 높여서 증상을 없애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체온이 더 떨어지면 암이 잘 생기거든요. 실제로 체온이 1도만 상승해도 면역력은 30% 증가를 합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붉은색, 노란색, 검정색 음식을 추천합니다. 붉은색 음식으로는 사과, 토마토, 붉은 고추 같은 것들이 있고, 노란색 음식에는 당근, 호박, 고구마, 검정색 음식에는 검은 쌀, 검은 콩, 검은 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색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잘 챙겨 먹기 힘드시다면 종합영양제 WX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교, 유산소 운동도 체온을 올리는데 좋은 활동들이고 기본 항산화제들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늘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마늘이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또 체온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면역관리법은 스트레스 수면관리입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신경 날카롭죠.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백혈구 중에서도 가립구가 증가해서 활성산소를 방출하고 림프구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 수면 관리를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릴 제품은 일명 천연 신경안정제라고 불리는 칼슘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 이 단백질 안에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기 전에 우유 마시면 잠 잘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유에 이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태아닌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에서 세로토닌의 90%가 합성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가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대사용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해독용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까지 골고루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충당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종합 비타민, WX, 프로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가 외부 환경 관리입니다. 우리는 담배 연기부터 해서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단열재에서 나오는 성면, 그리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토양이나 지하수에서 나오는 라돈까지 너무 많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낙동강에 내전증 치료제가 나왔다는 뉴스가 떴죠. 우리가 먹는 물에 이러한 약성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물이 염소와 만나서 독성 물질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이런 걸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구 수돗물에서 환경호르몬인 가브라함을 발견됐었죠. 이게 갑상선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독성암 유발 위험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때 호주 먹는 물 기준의 2배가 넘는 가브라함물이 들어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가브라함물 농도 기준 자체가 없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런 나쁜 거 걸러주는 정수기 청정기, 나쁜 거 배출시키지 않는 조리도구들 진짜 필요해요. 왜 건강 안 좋아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죠.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먹거리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유해물질 싹 다 걸러주고 미네랄만 통과시켜주는 이스프링 정수기, 0.00 이사의 초미세먼지와 라돈까지 걸러주는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킨, 인덕션, 이런 것들은 이제 생필품이 아니라 생존품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면역관리법 5가지, 장관리, 혈행, 체온관리, 스트레스 수면관리, 영양관리, 외부 환경관리 꼭 실천하셔서 제2, 제3의 코로나가 와도 안심할 수 있도록 면역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